사과어법 펴보고 오늘 사과어법 끝낼 거야. 첫 번째 거 봅시다. 여기 먼저 해야겠네. 여기 먼저. 자, 비코즈하고 비코즈 오브는 이거 중간고사 때도 많이 했던 거. 비코즈는 접속사고 비코즈 오브는 전치사라서 얘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 얘는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접속사랑 전치사 구별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에어컨 온도 좀만 높여주시면.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엔터가 잘못 쳐진 것 같거든. 러브 드 원즈 하면서 이렇게 쭉 가는 건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은 비코즈가 정답이겠지.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좀 내려서 보자. 자,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막 단순 무식하게 접근하지 말고 해석을 해보는 게 진짜 중요한데, 당신의 집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하고 이 명사를 선행사로 잡아서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지. 근데 관계대명사는 아시겠지만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하는 거고, 그거를 여기서 금방 확인할 수 있어. 주어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잘 쓴 거고, 그 다음에 선행사 데리고 와서 수일치를 이렇게 해야 되네. 그러면 선행사가 단수니까 프로텍트라고 하면 프로텍트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This is not a reality that everyone share 이렇게 나오는 문장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네. 불행하게도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이것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이라는 걸 선행사로 잡아서 관계대명사 나오고 관계대명사 뒤에 불완전한 거 확인하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다 하고 뭐를이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 맞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잘 쓴 거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자, 모든 사람을 주어로 잡고 share 동사인데 every는 뭐야? 3인칭 단수인 거 알지? 그래서 shares s 이렇게 붙여야겠네. 어쨌든 4번은 틀렸어. 자, 5번 앞에 있는 선택지 그 두 개 있는 거, instead하고 similarly에서 instead는 대신에 라고 해석하는 것도 물론 좋은데 제 기능이 뭐였어? instead? 아연아? 목사님 목소리로 그렇게 말을 하면 instead는 부정 긍정 교차. 설교를 열심히 하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 부정하고 긍정 교차하자. 자, 앞에 거 보면은 부정, 긍정 교차되고 있지. 그러니까 instead 쓴 거고, instead 자리에 rather 써도 괜찮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좀 나는 개인적으로는 중요하다고 봐. 왜냐면은 평소에 잘 못 보는 부분이거든. 자, 그들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눈을 뜬다. 물이 새는 지붕 또는 흙바닥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뜬다? 말 안 되지.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내가 잠자다가 눈을 떴는데 흙바닥을 보기 위해서 눈을 뜨는 게 아니잖아.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정확한 거냐면 투부정사 결과용법으로 보는 게 맞아.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동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해석을 좀 자연스럽게 해볼게. 그들은 눈을 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본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투부정사 결과용법으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투부정사의 결과용법이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 자주 나오는 편이 아니란 얘기는 뭐냐면 어려운 건 절대 아닌데 나왔을 때 이거를 생각을 못할 가능성이 되게 많다는 얘기야. 자주 안 나오니까. 그러면 거꾸로 학교에서 문제 내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거 내고 싶지 않을까? 그치? 투부정사는 분명히 영어에서 중요한 건데 애들이 잘 몰라. 혹은 애들이 자꾸 놓치는 부분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걸 문제로 내고 싶을 거란 말이야. 일단은 맞는 거고
내가 만약에 출제자라면 이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내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 옆에다가 적어볼게. 자, 이거로 출제를 한다면 첫 번째는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면 어법으로 맞냐 틀리냐를 물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가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해석을 해봤는데 투부정사를 결과용법으로 해석했네? 괜찮네? 그냥 맞아.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어법 문제로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라는 투부정사 어법 문제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문을 주고 투부정사의 밑줄을 5개를 쳐놓는 거야. 그러니까 문장 속에 이제 투부정사가 있는 걸 여러 개를 주겠지. 그리고 나서 이 5개의 밑줄 친 투부정사 중에서 뭐 다르게 쓰인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있지. 똑같이 쓰인 걸 고르시오. 그러면 투부정사들 중에서 위해서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도 있을 거고, 것이라고 해석하는 명사적 용법도 있을 거고, 할 수 있는이라고 해석하는 형용사 용법도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이제 결과 용법으로 쓰였다라는 걸 알고 나서 네가 문제를 풀어봐라. 이걸 유도할 수도 있는 것 같거든.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지?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를 문제로 낼 수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렵겠지. 다 알아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거 그 왜 눈을 떠서 흙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은 꿈 속에서 바라보는 어? 꿈속 안에서 바라보는 너 이거 안 봤지 영상? 봤는데 봤는데 뭐라 그랬어? 불쌍한 애들이 어디서 살아? 아 그치? 흙집에서 살지. 그럼 아침에 눈을 뜨면 내 눈에 들어오는 게 뭐겠어? 뭐가 들어오겠어? 예쁜 침대가 내 눈에 들어와? 그러면? 흙바닥이 눈에 들어오겠지. 자, 그 다음에 선택지 6번. I didn't realize for a long time. 자, 여기는 나는 깨닫지 못했다. 오랫동안 뭐를 이니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명사절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뭐를 이니까. 그래서 뒷문장을 좀 읽어볼게. Something I take for granted could be someone else's biggest dream. 해석을 해보면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가장 큰 꿈일 수도 있다.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다른 사람의 가장 큰 꿈일 수도 있다. 이게 완전한 문장이네. 그치? 그리고 해석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냐면은 명사절에서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의 가장 큰 꿈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자리에 들어가는 단어는 뭐가 자연스러울 거냐면은 뒷문장 완전하게 나오고 해석 자체도 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여기에는 명사절 대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은 흔히 이제 명사절 문제로 출제를 할 때는 that, what 가지고 헷갈리게 문제를 내거든. that이냐 what이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데 위치를 줘버리면은 학생들이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게 명사절 문제겠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 관계대명사 문제겠다라고 착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함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밑에 거 원데이 어느 날 내가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어.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선행사가 존재하는 관계대명사 문제고 뒤에 불완전한 게 바로 보여. 여기 주어가 없지.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까지 충족이 됐는데 선행사가 있을 때는 관계대명사 what이 안 되지.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래서 뭐 대시나 위치 정도로 바꾸면 돼. 자, 다시 해석을 해볼게. 어느 날 내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필요로 하는. 근데 여기에서의 투부정사는 할 수 있는 이나 할 정도로 해석을 해. 그러니까 세계 각지로 갈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가겠지. 근데 뭐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는 위해서 뭐 자연스럽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한 페이지 공부를 했는데도 투부정사가 벌써 몇 번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잖아. 아까 내가 이거 투부정사는 결과용법으로 쓰였는데 성격이 다른 걸 고르시오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 그거 말하는 거야. 이 투부정사하고 이 투부정사하고 얘하고는 다 다른 투부정사지. 그러니까 이거를 아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 거 대비를 해야 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선 이 문장을 봤을 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투부정사 어떻게 해석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본인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터치. 여기 보면은 그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 나는 정말로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 형용사야. 내가 감동을 받은 거니까 감정 형용사지. 근데 내가 감동을 받은 거니까 수동이잖아. 그러니까 터치드로 바꿔야 돼. 자, 그리고 얘는 하나만 더 알아두자. 여기서 터치드라는 단어는 뭐로 바꿀 수도 있냐면 moved로 바꿀 수도 있어. 스펠링 좀 깔끔하게 써줄게. 이렇게 바꿀 수 있어. touched, moved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니까. 자, 나는 그 미션에 의해서 감동을 받았다. So, 그래서 나는 결심을 했다. 다음 자원봉사 여행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거 3과에서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decide to야. decide는 원래 뒤에 to 부정사 쓰는 거.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연결사 does는 그러므로 인과일 때 쓰는 거고, 도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접일 때 쓰는 건데, 연결사가 여기 있어도 여기 있다, 맨 앞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앞에 문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지. 다음 문장에서 I had my doubt, 의심을 했대. 뒤집어야지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맞는 말이겠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의심을 했다. I didn't know anything about construction. 나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And 그리고 we would only be there for 2 weeks. 우린 2주 동안만 거기에 있을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표현이 나왔어. 다음 거. Could we really change these people's lives?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뭐처럼? 그 프레젠테이션이 서제스트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had been suggested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쓰인 표현이냐면 had pp하고, 자, had been, had pp야. had pp하고 be suggested야. 수동태야. 그래서 이거는 두 번 생각해야 돼. had pp를 쓰는 게 맞는 건지 생각해야 되고, bpp 써서 수동 쓰는 게 맞는 건지를 생각을 해야 돼. had pp를 썼다는 얘기는 과거보다 과거인 거잖아. 이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 자, 우리가 진짜로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한 번 더 앞에 문장을 볼게. 나는 의심을 했고, 나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라고 과거 시제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 과거 시제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하고 프레젠테이션을 본 상황하고 뭐가 더 먼저냐면 프레젠테이션을 본 게 먼저잖아. 프레젠테이션을 보고 나서도 의심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과거보다도 얘가 더 과거야. 지금 프레젠테이션이 서제스트를 한 게. 그러면 얘는 맞는 거지. 맞는 거지. 과거보다 과거 맞는 거야 지금. 자,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 서제스트를 한 거는 능동인데 BPP 쓰면 안 되는 거네. 틀렸네. 여기서 틀렸네.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고, 그냥 헤드 PP를 쓰는 게 맞아. 헤드 suggested. 그러니까 능동으로 적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 이제 자, 밑으로 가보자. The volunteers and I got to meet. 여기서 got to는 뭐뭐 하게 되다,
get to 동사 원형 하게 되다라고 아마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하고 그 가족을 선행사로 잡아서 꾸밀 거야. 어떤 가족이냐면 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가족이야. 근데 어떤 집이냐면 우리가 만들. 근데 그 가족들이 이사를 갈 건데 우리가 만들 집으로 이사를 갈 건데 우리가 그 가족을 만나는 게 언제 만나는 거냐면 여기에 도착하고 다음날 가족을 만나는 거죠. 자, 다시 말이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만들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가족을 만나게 되었다. 우리가 여기에 도착한 다음날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이거를 계속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제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걸 고르시고 뭐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고 이렇게 OX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근데 함정으로 자주 나오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 자원봉사자들과 나는 그 집으로 이사를 갈 가족들과 도착 당일 만났다. 맞아, 틀려? 세빈아? 맞아, 틀려? 도착 당일 그 가족을 만났다. 맞아, 틀려? 틀렸지? 도착한 다음 날 만났다고 여기 써 있잖아. 우리가 도착하고 다음 날이라고 써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그렇게 내더라고. 도착 당일 날 만났다. 이건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선행사 뒤에 나오는 관계대명사고 여기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거 보여?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맞다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면 돼. 그 다음에 여기 It was quite clear that 해가지고 가주어, 진주어. 자, 가주어, 진주어 어법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문장이 it으로 시작을 하고 뒤에 투부정사나 that이 나올 거야. that은 뒤에 주어 동사를 이렇게 데리고 있을 거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뒤에 동사 원형만 딱 쓸 때는 투부정사 쓰면 되는 거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열되어 있을 때는 that을 쓰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어법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거지. 자, 맞아? 진주어 맞아? 물어보는 거야. 맞다고 하면 돼. 또 여기다가 이렇게 밑줄 쳐. 자, 진주어 맞아? 주어 동사 왜 아니야? 자, 주어 동사 보여? 그러니까 that 맞아.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다시. 세빈이 헷갈리나 봐. 자, it to that. 이런 모양으로 나오는 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고 한단 말이야.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이렇게 내. 맞냐? 이렇게 물어봐. 가주어, 진주어 맞아. 이렇게 대답하면 되고 여기다 이렇게 밑줄을 치거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맞냐라고 물어봐. 맞다고 하면 돼. 가주어, 진주어로 쓰는 거는 투부정사랑 that이 가장 대표적인 거야. 다른 게 절대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절대 안 된다고 대답은 못 하는데 적어도 고등영어나 수능 공부를 할 때는 진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건 투부정사하고 that밖에 없다라고 그냥 기억을 해도 괜찮거든.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문제 나오면 맞다고 해도 돼. 편하게 생각해도 돼. 다시 편하게 생각해도 돼. 주어 동사 있잖아. 그럼 that 그냥 맞아. 진주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 다음에 enough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어순 물어보는 거거든. enough 어순인데 이 문제를 내게 된 배경은 사실 뭐냐면 enough라는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 형용사로 쓰인다는 얘기는 충분한이라는 뜻이고 부사로 쓰였다는 얘기는 충분히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형용사로 쓰일 때 어순, 부사로 쓰일 때 어순이 다르단 말이야. 그거를 요구를 하는 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우리는 제일 편하게 가는 게 좋잖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그냥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enough가 나와야 되고 명사 앞에서 enough가 나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enough가 형용사로 쓰여서 명사를 꾸밀 때는 명사 앞에서 꾸미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enough가 부사로 쓰여서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할 때는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냥 이것만 세트로 외우면 돼. 그럼 문제 안 틀릴 수 있어. enough는 형부 뒤에서 명사 앞에서 이것만 기억을 하면 돼. 그러면
빅이 명사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뒤로 가야지 enough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맞는 거. 밑줄 그어졌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투부정사 나왔지? 해석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여기서 한번 봐봐. enough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면은 할 만큼이나 뭐 할 정도로 라고 해석해. 할 만큼, 할 정도로. 투부정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냐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부사적 용법에 속하거든. 사실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기는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부사적 용법에 속해. 자, 또 밑에 거. In addition to that, 그것 외에도 항아리가 여기저기 있었다. 항아리가 여기저기 있었다. 빗물을 잡기 위한 항아리가 여기저기 있었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을 하는, 아니면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긴 하거든. 빗물을 받기 위해 항아리가 있었다도 괜찮고 빗물을 받을 수 있는 항아리가 여기저기 있었다도 괜찮아. 그래서 얘는 형용사 용법이랑 부사적 용법이랑 둘 다 괜찮은 투부정사. 어쨌든 동그라미 이렇게 가면 돼. 그 다음에 선택지 7번. 쇼트, 쇼킹, 감정 형용사야. 감정 형용사고 가주어, 진주어거든. 가주어, 진주어. 그러면 이제 해석을 먼저 해보면 충격적이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자, 감정 형용사 제대로 풀 때는 단계를 거치자 그랬지. 누가 감정을 주냐 받냐 이렇게 가는 거라고 했잖아. 다시 읽어볼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자, 뭐가 충격적이야? 누가 충격적이야? 뭐가 충격적이야? 누가? 뭐가? 아연아, 뭐가 충격적이야?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에 해당하는 거는 보는 것이야. 그들이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이 충격적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 보는 것이 충격을 줬을까 받았을까? 보는 것이 충격을 주는 거지. 보는 것이. 그럼 ing 써야지. 쇼킹. 그러니까 여기서 보통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1학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거거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누가 충격적이야? 제가요. 이러면 안 돼. 알겠지? 그러면 안 돼. After meeting them, 그들을 만나고 나서 I felt even more determined to build them a beautiful home. 나는 훨씬 더 결심을 했다. 그들에게 예쁜 집을 지어주기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거 아마 단어에도 있었을 거야. 이거는 덩어리로 외워. determined to라고 해서 뭐뭐 하기로 굳게 결심한이라고 해석을 하는 표현이고 이거 일과에도 나왔던 거지. 그 풋볼 팀에서 뭐 이기기로 굳게 결심했다. determined to win 이렇게 나왔던 거잖아. 굳게 결심한이라는 표현 덩어리로 외우시고 병렬이네. 동사, 동사, 동사 이렇게 병렬이지. 그래서 과거 동사로 써야 돼서 dog라고 써야 돼. D-U-G. 다음 거. We had to slowly take apart the family's hut. take apart가 분해하다라는 단어잖아.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뭐 참여하다 이런 거 기억나?
take part in이 참여하다지. 근데 take apart는 분해하는 거야. 다른 단어야. 이거 좀 조심해야 돼. take part in은 참여하다고 take apart는 분해하는 거고, 이거 뭐로 바꿀 수 있냐면 assemble이라는 단어가 조립하다라는 뜻이야. 조립하고 합치는 거. 어벤져스 보면 어벤져스 어셈블 그러는 거 기억나? 캡틴 아메리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어벤져스들 다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셈블인 거거든. 그래서 앞에 this를 붙이면 이게 분해하다라는 뜻이 돼. disassemble. 합치다라는 말을 반대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take apart는 disassemble 정도로 바꿔도 괜찮다.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계속 읽어볼게. 우리는 천천히 가족의 오두막을 분해했다. 더 많은 벽돌을 얻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 거야. 투부정사 어법 문제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해석 괜찮으면 그냥 맞다라고 대답을 해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로는 안 냈는데 이거 하나 알고 가자. Provide A for B. 다시 정리해 줄게. 여기다가 Provide A with B, 뭐 for B, to B 이렇게 있거든. 각각 뜻이 조금씩 달라. Provide A with B는 A에게 B를 제공하다니까 A에게 B를 제공하다.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거고, for하고 to는 A를 B에게 제공하다라는 뜻이 돼. A를 B에게 제공하다. 근데 이거는 너무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저 말 자체를 해석을 해보면 그래. 봐봐. Provide A with B는 A한테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 Provide가 제공하는 거니까. 근데 with B, B를 가지고 A한테 제공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방향이 나오겠지. for는 누구누구를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B를 위해서, B라는 사람을 위해서 A를 제공을 하겠다. to B는 B에게니까 B에게 A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거겠지. 여기서 to를 쓰는 건 어떻냐, 여기서 with를 쓰는 건 어떻냐라고 문제가 나와도 대처할 수 있어야 돼. to 쓰는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with는 안 된다. 이렇게. 이해했지? 자, 명지 잘 봐. 명지. 학교에서 문제 장난치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이거를 with가 안 된다고 했잖아. with가 안 된다고 했지? 그러면은 명지고등학교를 가르치는 거의 모든 학원에서 다 이 얘기를 할 거야. 얘들아, with는 안 돼. 내가 with가 되게 해볼게. 이러면 된다. 이러면 되지. 아침 식사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야. 이런 맞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 무식하게 with는 안 돼. 이래 버리면은 학교 선생님이 만약에 진짜 나쁜 마음 품고 문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틀려버릴 수 있거든. 이러면 with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 외우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외울 건 외우되 이해할 건 이해를 해야지. 자, 밑에 거. 자, start는 뒤에 원래 둘 다 돼. ing도 되고 투부정사도 괜찮고. 지난번에도 한번 기억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둘 다 되는 애들이 뭐가 있냐면 시작하다 두 개, start, begin, 좋아하다 두 개, like, love, 싫어하다, hate 이렇게 다섯 개가 두 개가 다 되는 대표적인 애들이야. 시작하다 두 개, 좋아하다 두 개, 싫어하다 하나 이렇게. 사실 더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외우는 게 그렇게 다섯 개다라고 기억하면 좋고. 그 다음에 자, 선택지 4번 tired. 이거 피곤한이라는 말이고 당연히 감정 형용사겠지. 그러면은 또 풀이 과정은 똑같을 거야. 우리 모두 피곤했다. 누가? 우리가 피곤함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tired가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선택지 5번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우리는 파티를 했다. 새로운 집의 완성을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하는 투부정사니까 동그라미. 이렇게 해석으로만 가도 돼. 투부정사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자, everyone were dancing and crying tears of joy. 틀렸다. 왜냐면 every는 단수 취급이잖아. 그러니까 was로 가야겠네. was. every는 단수 취급이야. 자, 그 다음에 이거 아마 영상에서 되게 열심히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자, 동사고 이거 가목적어고 이거 목적격 보어고 여기부터가 진목적어야. 그래서 가목적어 구문이라고 아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해석할 때는 이렇게 잘라서 가목적어는 해석을 안 하는 거고 나는 놀랍다고 생각했다. 뭐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 나는 놀랍다고 생각했다. 뭐를? 되게 많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라는 것을 뭐 하기 위해서? 집을 짓기 위해서. 어떤 가족을 위해? 그들이 만나본 적도 없던 가족을 위해. 이렇게 가는 거고 아까 가주어 진주어 설명을 하면서 진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랑 대절이 나오는 게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지. 어법 문제를 낼 때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맞냐, 여기다가 밑줄 쳐놓고 이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맞다라고 대답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얘도 똑같아. 진목적어 자리에 대시나 투부정사를 써놓고 나서 그게 어법적으로 맞냐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맞다라고 하면 돼. 뒤에 동사 원형이 하나 써 있으면 투부정사 맞다라고 하면 되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면 대절 쓰는 거 맞다라고 대답하면 돼. 이렇게 동그라미 칠 수 있어. 자, 조금 더 가볼게. 가목적어 구문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한번 다 설명을 해볼게. 일단은 가목적어 구문 자체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지. 여기가 가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 보어고 그 다음에 진목적어가 이렇게 등장을 할 거야. 이거 하얀 선 뭔지 알아? 이거? 뭘까 이거? 이거 무슨 선일까 이거? 이거 뭔지 알아? 감이 안 와? 어? 아, 이렇게 부끄러워해. 이게 무슨 선인지 모르겠어? 이 선을 넘어가면 혜란이가 못 보는 선이야. 근데 이거 넘어가면 안 돼. 자, 여기서 문제 어떻게 되냐면 이거 가지고 밑줄을 칠 수도 있어. 아니면은 저 선 넘어가면 이제 혜란이가 영상을 못 봐. 카메라에 잘려. 문제 혜란이 네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아 영상으로 보면 자, 이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이게 뭘 의도를 하는 거냐면 사실 가목적어잖아. 근데 가목적어는 그냥 가짜로 자리만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수 복수가 없어. 그냥 it은 it이야. 이거는 단수라서 it이 아니고 그냥 가짜로 아무거나 채우자 하면서 나오는 게 어법적인 용어로 it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it을 쓸 거냐 them을 쓸 거냐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딱 봤을 때 이거 왠지 단수 복수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푼단 말이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푸는 거 아니야. 그냥 얘는 그냥 안 된다고 대답하면 돼. 가목적어 자리에 them을 쓰는 게 세상에 어딨어. 이런 거거든. 가주어 자리에 them 이런 거 안 쓰잖아. 가목적어 자리에도 them을 안 써. 자,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쉬는 시간 하자. 자, 오브가 아니고 목적격 보어 자리에서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일단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형용사가 들어간다는 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내. 형용사 쓸까 부사 쓸까 문제를 이렇게 내. 보어 자리에는 부사가 안 돼. 형용사가 답이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고. 조금 더 가서 이렇게 낼 수도 있어. 감정 형용사 가지고 감정 형용사를 ing로 쓸까 ed로 쓸까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 자, 이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해볼게. 자, 그 다음에 진목적어 자리에서는 투부정사를 쓰거나 대주어 동사를 쓰거나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아까 얘기했지? 투부정사 맞다고 하면 되고 that 맞다고 하면 돼. 문제 이렇게 내거든. 자, 그러면 와봅시다. 이쪽으로 와서 amazing도 감정 형용사야.
그치? amazing도 감정 형용사지. 그러면 놀라움을 주니까 amazing일 거거든. 누가 놀라움을 줄까? 생각을 해볼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놀랍다고 생각했어. 뭐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누가 놀라움을 주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놀라움을 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ing야.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나한테 놀라움을 주잖아. 그러니까 ing인 거야. 여기까지도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문제는 안 냈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자, 다음 거. For many of us, 우리들에게 있어서 It was the first time, 처음이었다. 뭐 한 처음이었다. 우리가 집을 지어본 처음이었다.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이거 드는 헤드고 been built라는 얘기는 수동태 썼단 얘기거든. 근데 우리가 집을 지은 건 능동이야, 수동이 아니야.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pp만 써야 돼. 그래서 built로 고치자. built. 그래서 헤드 pp 만드는 거야. 헤드 pp. 자, 그 다음에 일은 힘들었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멈추지 않았다.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이거 되게 강조했을걸, 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마 되게 세게 얘기를 했을 거야. 왜냐면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가 맞는 거지, 웃기 위해 멈추지 않았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맞다라고 대답하면 돼. 자, 또는 병렬이야. 누구랑 병렬이냐면 얘랑 병렬이야. 잠깐만. 얘랑 병렬이야. stopped, complained.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그 누구도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또는 그 누구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돼. 그래서 stopped, complained가 병렬이야. 이거 확인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다가 complaining 이라고 적어버리면 이거 완전 틀린 말이 돼버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smiling하고 complaining 하고 병렬이 돼버려서 웃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럼 계속 불평했다는 뜻이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사 in addition, 이거 게다가 라는 뜻인데 같은데 다른이지. 그럼 같은데 다른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앞에 문장 다시 보면 I'm thankful for the friendship. 나는 그 우정이 감사하다. 우정에다가 밑줄 쳐볼래? 우정에다 밑줄 쳐보고, 우정에다 밑줄 치고, 자, 뒤에 보면은 I learned so much from the other volunteers, 뭐 community members and the family. 내가 배운 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learn에다가 밑줄 쳐보자. 이 사람이 감사하는 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거는 우정, 두 번째 건 배운 거. 감사하는 대상이 두 개잖아. 그러니까 같은데 다르냐. 우정이 너무 고맙다.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고맙다. 이게 같은데 다른의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다음 거. 나는 생각했다. I was there. 내가 그곳에 갔다고. 주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는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답으로 받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네. 자,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답으로 받았다. 자, 이거를 능동으로 쓸까 수동으로 쓸까를 물어보는 문제야. 지금은 수동이 써 있거든. 내가 많은 것을 받았어.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꽤 많은 애들이 이걸 수동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왜냐면 받았다. 떨지 마. 다리 떨지 마. 수동이니까 받았다. 수동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receive라는 단어가 받다라는 단어잖아. 내가 받는 행동을 한 거야. 내가 받는 행동을 한 거야. 받는 행동을 당한 게 아니고 내가 받는 행동을 한 거야. 그래서 능동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우린 능동 써야 돼. received라는
라는 단순 과거 동사를 쓸 거야. 다음 거. 이 경험은 나에게 영감을 줬다. 나에게 영감을 줬다. 뭐 하라고? 계속해서 집을 지어주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집을 지어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자, 얘도 그래. 능동하고 수동을 구별하라는 문제인데 has 빈 pp는 수동 써 있는 거거든. 근데 이 경험이 나한테 영감을 준 건 능동이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has inspired라고 쓰는 게 맞아. has inspired. 이렇게 쓰면 능동이 돼. 다음 거.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그것이 격려하기를. 누구한테?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뭐 하라고? 도와주라고. 미래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도와주라고 격려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오형식에서 encourage는 미래지향 동사야. 그래서 투부정사 쓰는 거 맞아. 비록 2주가 긴 시간처럼 안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기회를 가졌다. 뭐 할, 이렇게 꾸미지? 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하는 투부정사제. 맞아. 나는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something,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해가지고 병렬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얘하고 병렬이야. 자, 투부정사는 뒤에 동사 원형을 병렬할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의 병렬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두 맞아. 병렬이야. 자,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something을 선행사로 잡아서 다시 관계대명사가 열려. 어떤 something이냐면 something that make the lives of others better. 다른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something 이렇게 갈 거거든. 그러면 관계대명사 뒤에 지금 주어가 없는 게 확인이 되니까 관계대명사 that 잘 썼구나 동그라미 치면 되고, 그 다음에 something 선행사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수일치하면 틀렸네. makes 해야겠네. makes. 그 다음에 I'm so glad that. 나는 굉장히 기쁘다. 뭐가 기쁘냐면 이 가족이 이제 안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기쁘다. 어떤 장소냐면 그들이 머리를 눕힐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가지고 있다는 게 나는 기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자, 이거는 단어를 알아야지. 단어를 여기다 써볼게. lie하고 lay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눕다, 놓여있다. 자, 문제. 눕다, 놓여있다 같은 말일까 다른 말일까? 성건이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달라? 눕는 건 눕는 놓여있는 건 수동이야? 자, 봐봐. 저 바닥을 보니까 아니야 진짜 어떡해. 바닥을 보니까 기아연이 바닥에 누워있어. 기아연이 바닥에 누워있어. 근데 기아연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생각해볼게. 기아연 머리끈이 놓여있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대상이 사람일 땐 눕는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물건일 땐 놓여있다라고 하는 거야.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해했지? 자, 또 레이는 낳다, 놓다거든. 같은 개념이야. 낳는다라고 하는 건
새끼를 낳는 거잖아. 생명체를 낳는 거지. 근데 놓다는 물건을 내려놓는 거잖아.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야. 물건을 내려놓다. 새끼를 내려놓다? 말이 이상하네. 새끼를 낳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외우면 좀 편해. 그러면 그들의 머리를 뭐 놓다가 맞겠지. 머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레이가 정답이었고, 사실 조금 더 들어가면 이거는 뭐냐면 얘는 눕다 놓여 있다는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와. 자동사라는 뜻이야. 낳다 놓다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타동사라는 뜻이거든. 근데 그거 자신 없으면 뭐 자동사네 타동사네 자신 없으면 그냥 해석으로 풀면 돼. 그렇게 풀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들은 머리를 눕힐 수 있다. 머리를 놓을 수 있다. 완전하지? 그러니까 관계부사 맞는 거야. 뒷문장 완전하니까. 자, I believe. 나는 믿어.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집을 가질 가치가 있다고 나는 믿어. 이렇게 가는 거고, every 단수 취급이니까 deserve에 s 붙인 거 잘한 거야. 13번 동그라미. 자, 마지막 줄. They are the reason. 그 사람들이 이유입니다. 어떤 이유냐면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want to go out there. 그곳으로 가고 싶어. 그리고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도와주고 싶어. 누구를? 도와주고 싶어. 지붕을 놓는 것을 그들의 머리 위에 하면서 괄호가 여기서 닫혀. 다시. 나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지붕을 놓는 걸 도와주고 싶다. 뒷문장 완전해. 그래서 관계부사 Y 잘 쓴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병렬해야 되는데 틀렸어. help. 이거 help out. help out이 아니구나. help까지만 이렇게 쓸게. 이러면 끝났지? 그럼 카메라 끌 때까지만 잠깐만 있어.